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의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굉장히 많이 나온 고지 금액에 대해서 많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되고 그런 내역들을 조금 아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란 과세 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걸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각각의 소유자를 파악을 하고,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 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공제금액을 두고,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거고요. 자, 종합합산 토지라고 해서 나대지랑 잡종지 등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해서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까지 공제금액을 두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귀속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죠. 자, 구체적으로 계산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같은 경우인데요. 자, 우선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공제금액 6억 원을 차감을 하는데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11억 원을 차감을 시키고요. 거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를 곱한 금액을 종부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100%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종부세 과세 표준이 더 많이 나오겠죠. 95%를 곱한 금액이 100%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올해는 조금 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과세 표준이 나온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데, 3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고 한다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1.2%에서 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그게 아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고요. 거기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는데, 이 공제할 재산세액이 뭐냐? 우리 종부세 전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도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도록 하다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만큼은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차감을 시켜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차감을 시켜주면 주택분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를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보유기간과 연령 요건에 따라서 5년부터 15년까지는 20%에서 50%의 세액공제를, 연령은 60세에서 70세까지로 해서 세액공제가 20%부터 40%까지. 근데 이제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중복 적용은 한도를 80%까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보유기간이 많을수록 또 연령이 많을수록 세액공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죠. 자,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고 해서 직전 연도 종부세의 일정 비율 이상만큼은 더 거두지 못하도록 해서 갑자기 종부세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감한 시킨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해서 종부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개인의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인은 우선 개인과 다르게 공제금액 6억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고, 자,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아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고 한다면 6%를, 그 이외라고 하면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아까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공제 금액도 없고 또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었죠, 이번에. 자, 그리고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도 없기 때문에 개인과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5월에 공시가 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3주택자에 따른 세율과 그 이외의 세율이 다른데, 그랬을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즉 인별 과세라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계산되는데, 즉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일부 지분이라고 했을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요.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두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 주택 부수 토지만 100%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때 주택수는 몇 채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내가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강원도 즉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아닌 주택 부수 토지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로 봐서 나는 3주택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로는 주택 A는 서울에 있는데 남편이 100% 소유하고 있고, 주택 B도 서울에 있는데 부부가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택수 판정은 이라고 했을 때, 남편은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에 주채가 있고 아내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대로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부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부간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주택 A 한 채와 주택 B 공동 소유로 한 채, 그래서 총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아내 입장도 주택 B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한 채를 들고 있어서 부부간 합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공제 금액이라고 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까지 공제되는데, 자,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자가 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아까 전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즉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한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이것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의할 점 두 번째로는,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판정은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9월 13일에 A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021년도 4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A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A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2020년 9월 13일에 B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2021년도 6월 5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B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과세가 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내용인데요. 원칙으로 제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인 고령자 세액공제라든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하거나, 즉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11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나는 기존처럼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신청 대상을 보면 과세 기준일인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한 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50대 50으로 한 주택을 소유하면 이때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가 가능한데, 남편과 아들이 만약에 50대 50으로 공동 소유한다면 이때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 과세 특례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에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 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동일하여 최초 신청 시 납세 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인데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이 가능하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세정회계법인의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분들 많으셨을 텐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양식에 맞춰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댓글창 맨 위에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